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최근 파산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으신 분이었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재산 명시기일 출석 요구서를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받으면서 밤새 고민을 하고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이 사건을 해결해 드린 사례였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산 면책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고, 이후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 명시 결정문이나 명시기일 소환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신청한 이후에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알아보면요. 신청인은 파산 신청을 하고 올해 6월 말에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 신문 당시에 채권자가 A였었는데 채권을 양도해서 B가 이를 양수하게 되죠. 양수를 받은 B는 신청인에게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7월 말에 법원에서는 재산 명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후 법원에서는 재산 명시기일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서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죠. 우선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 소환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명시기일 소환장 받기 전에 재산 명시 명령을 법원에서는 하게 되는데요. 이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면책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재산 명시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 사실을 면책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을 양도 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또 이 채권이 면책 절차 진행 중이었는데 최종 면책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중에는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명시 신청을, 그 사실을 알고서도 명시 신청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 명시 신청은 B 채권자가 했는데 판결문상 채권자는 A 채권자이죠. 채권자 목록은 A입니다. 이렇게 A와 B는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A 채권자의 권리가 B 채권자에게로 승계가 되면서 그 승계 집행문을 받은 B 채권자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산 명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사유로는요, 재산 명시 명령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의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문에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이의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보를 제공했다, 이런 것도 이의 사유가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변제를 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의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파산 면책을 받은 것도 이의 신청 사유가 될까요? 이의 사유가 됩니다. 또 면책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면요, 면책이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게 될까요? 면책이 되면 보통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권 전부에 대해서 그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책임이 면제가 된다는 것은요, 부채를 변제할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빚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재기 권능이나 집행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재산 명시 절차를 취소하게 된 겁니다.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저희들은 그래서 파산사건 진행 상황하고 또 면책의 내용,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 사유, 또 채권의 승계와 원채권자가 채권에 포함되어 있고 그 채권을 승계한 B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재해서 이를 근거자료로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죠. 법원에서는 위 이의 신청서를 통해서 재산 명시 절차는 파산 선고에 대해서 실효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는 지난 7월 말에 재산 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 명시 신청을 각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산 면책 사건은 각 사안에 따라서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이나 파산의 경위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 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면책된 이후에도 법률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파산 면책의 효력 그리고 추후에 발생되는 법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상 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 재산 명시 결정이 된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드린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